먼저 발언해 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형 물망초 이사장님께서, 다음은 북한인권시민연합 김서구 차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테러의 직접적 당사자인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께서 나오셨습니다. 다음은 북한인권센터 전략센터 강철환 대표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저는 북한인권단체 총연합 임기를 새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은 북한인권단체 총연합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허광일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원래 NK지식연대 김흥광 대표께서 4일 보기로 되어 있었으나 긴급하게 국회에서 국가안보 전략을 위한 TF팀 민간 팀원으로 긴급회의가 있어서 국회에 갔기 때문에 오늘은 격식에 관계없이 자연스럽게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님께서 인사말을 해 주시겠습니다. 박선영입니다. 사람들은 이 정권을 검찰공화국이라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닷새가 지났습니다. 오늘이 엿새째입니다. 탈북 인권운동가 박상학 대표가 광복절 행사장 연단에 오르는 과정에서 이모 씨라고 알려진 중년 남성에 의해서 테러를 당한 지 엿새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그 이모 씨라는 분의 이름도 모릅니다.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어떤 이력을 가진 사람인지, 그 뒤에 배우는 없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그가 이모인지 고모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공개된 장소에서 그 남자가 소리친 말은 여러 사람이 들었습니다. 죽여라! 박상학 너 이놈! 하는 소리는 광복절, 독립절, 건국적 하늘에 메아리쳤습니다. 그러면서 그 남자는 130cm나 되는 쇠파이프를 박상학 대표에게 휘둘렀습니다. 대한민국의 테러 방지법은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해서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는 테러라고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 방지법 제2조 제1호 감옥에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경일 대낮에 일어난 이 사건은 언론에 제대로 보도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를 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러울 정도로 경찰은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신발에 정액을 뿌려도 정액 테러라고 하면서 숱한 기사를 쏟아내던 언론도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탈북자에 대한 테러는 테러가 아닌가요? 탈북자에 대해서는 테러를 가해도 되는 건가요? 북한 인권 운동을 하는 자에 대한 테러는 문제도 되지 않는 겁니까? 아니면 서해 공무원 사살 및 시체 훼손 사건이나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피해자가 죽어야만 기사가 되는 걸까요? 어제 한국진보연대와 6.15 서울본부 등 친북단체들은
박상학 대표와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들을 남북관계 발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6월과 7월에 박상학 대표가 마스크를 풍선에 매달아 북한 주민에게 보냈다는 것이 어제 고발의 사유였습니다. 고발인은 접경지역 주민을 포함해서 500명이 넘었습니다. 박상학 대표에 대한 테러 행위를 규탄하는 글을 언론이든 SNS에 쓴 사람이 또는 쓴 언론 매체가 20개도 채 안 되는 상황에서 박상학 대표를 고발한 사람들은 500명이 넘습니다.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한국진보연대라는 것은 2007년에 창립된 NL계열 반국가 행위를 서슴지 않는 운동권입니다. 진보연대라고 불리는 이 단체는 주로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 체결 같은 친북 활동을 펼쳐온 단체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평화란 과연 무엇일까요? 진보연대와 같이 어제 박상학 대표를 고발한 6.15 서울본부는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의 서울지역본부입니다. 부산본부도 있습니다. 청년학생본부도 있습니다. 6.15 남북공동선언이라는 것은 2000년도에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이 6월 15일에 발표한 공동선언입니다. 즉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연방제, 연합제 통일을 하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두 단체 모두 친북단체입니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자유 대한민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춰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박상학 대표에 대한 테러 행위를 조속히 수사해 주십시오. 탈북자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백주 대낮의 테러 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약속해 주십시오. 그리고 강력하게 처벌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북한인권법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은 추상명사가 아닙니다. 2,500만 북한 주민도 우리와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따라서 자유 대한민국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인권을 북한 주민들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자유를 찾아서 이 땅을 찾아온 33,000명의 탈북자들이 안전하게 인간의 존엄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물적 토대를 다시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인권은 말로써 정착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과 통일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5천만 대한민국 국민, 2,500만 북한 주민들이 거는 기대가 매우 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간곡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헌법상 북한도 대한민국 영토이고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실효적인 주권이 미치지 못할 뿐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박상학 대표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선영 이사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네, 박선영 이사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이신 김서구 전 통일부 차관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상학 대표는 모든 탈북민들이 다 그렇지만은 대한민국의 자유의 투사이고 정의의 사도입니다. 제가 벌써 20년 가까이 되는데 2000년대 초에 독일 인권운동가 북한에서도 가서 인도적인 봉사활동을 하다가 북한 시체를 보고 여기 와서 북한의 인권 침해를 고발하는 폴러첸이라는 의사하고 그 북한 인권 관계 국제적인 캠페인을 할 때 우리 박상학 대표가 그때에도 거의 테러 수준의 그러한 물리적인 피해를 입어가지고 목이 뭐라고 그래야 상해를 입는 그런 그 과정을 직접 옆에서 본 일이 있습니다. 그 후에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에서 확립되어 있는 자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 또 북한의 우리 동포들한테 알 권리를 확인시키기 위해서 전단을 보내는 그러한 활동에 앞장을 서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상학 대표는 탈북민 대표들이 다 그렇지만은 김정은의 눈에 가시였습니다. 잘 아다시피 2004년 7월 문재인이라는 그 당시에 그 노무현 정부의 수석이 이상하게 그 해가지고 이모레는 우리들이 보기에는 친엄마로 보이는 그러한 여성을 만난 다음에 문재인은 그때부터 북한에 꼼짝 못하는 덫에 걸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권을 취득하고 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소위 주사파 종북 운동권 인사들이 둘러싸고 친북적인 정책을 계속해왔고 박상학 대표가 주도하던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법까지 정말 전 세계에 창피한 이러한 법을 민주국가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그것을 통과시켰습니다.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사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돼서 자유, 민주주의, 인권을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는 그것을 끌어당기고 못하게 막는 그러한 친북, 종북 세력들이 지금 각 분야에서 지금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그것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의 이익에 맞는 것입니다. 그 세력들이 언론계, 노동계 뭐 할 것 없이 진을 치고 계속해서 그러한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김여정의 눈에 가신 박상학을 공개적으로 테러를 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지금 우리 한국에서 회복시키려는 그러한 애국 인사들의 길을 꺾고 용기를 꺾어버리려는 그러한 의도가 숨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임은 위태로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사, 박상학의 용기와 의지에 경의를 표하고 그리고 지원을 약속하며 우리가 힘을 합쳐서 여기 모이신 소위 한반도의 통일의 선구자들 여러분들이 중심이 돼서 이 자유민주주의 운동에 앞장을 설 것을 저희들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상학 대표가 하루빨리 회복을 해서 지금까지 보여준 투쟁력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우 차관님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다음은 이 사건의 직접적 피해자인 박상학 북한 그러면 박상학 대표의 순서를 바꿔서 이번에는 광철한 북한 전략센터 대표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저희 발언을 두 가지로 좀 분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번 테러 사건은 북한의 김여정이 몇 달 전부터 기획을 해서 치밀하게 벌인 그런 이제 살인 테러 행위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5일 북한은 100만 명 이상의 군중을 모아놓고 평양에서 대규모 축제를 했습니다. 부터 4.25 축제이죠. 자, 이때 평양시에 코로나 팬데믹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 전에 중국 북한 국경 지역인 단동 동강 지역에서 북한과 중국 간의 밀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그 밀수를 통해서 처음으로 동강이 뚫리고 신의주가 뚫렸습니다. 코로나가 신의주에 확산됐죠. 이걸 이제 국가방역비상위원회가 김정은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김정은은 그 행사를 결정했기 때문에 이걸 강행을 한 거죠. 신의주와 평양은 평양 신의주행 기차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많은 인적 교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신의주가 뚫리게 되면 평양은 팬데믹이 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김정은 정권, 김여정이 코로나 팬데믹의 위험성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이제 그걸 함으로 인해서 북한의 수백만 인민들이 무참하게 죽어나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국가안전보위부에서 그 코로나 팬데믹의 책임은 박상학이 있다, 이런 정보가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그게 제가 유튜브로 내가 보도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아마 4월 중순 지나서 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북한의 보위부가 기획하고 프레임 짜고 오늘의 살인 얘기까지 만들어낸 얘기라는 거죠. 저는 그때 그 말을 듣고 설마 그럴까 했지만 지금 유튜브를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4월 달에. 근데 아닌 게 아니라 북한의 김여정이 대놓고 강원도 무슨 어떤 지역에서 떨어진 삐라에 의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제 평양으로 옮겨왔다. 완전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날짜로 이제 만들어냈는데, 그 이유는 이제 김정은, 김여정이 자행한 그 대규모 행사로 인한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들의 희생, 이 엄청난 원한과 분노를 엉뚱하게 박상학 대표에게 뒤집어 씌운 겁니다. 그리고 이 박상학 대표를 북한 대남 공작원이 내려와 가지고 비공개로 처형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남조선 민중에 의한 공개 테러, 공개 그냥 참사로 이제 가는 거죠. 이렇게 지금 북한 보위부가 처음부터 다 기획을 하고 짰다. 이게 저의 이제 판단이고요. 두 번째는 대한민국 국가가 이제는
김정은 손안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국정원 대공 수사가 경찰로 이관됐지요.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은 대공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간첩들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 보안 안보과에서 국정원 수사를 이어받아서 그걸 해야 되는데, 자,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권 치하에서 단 한 명의 간첩을 잡은 적이 있냐? 있습니까, 여러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국정원, 경찰, 안보 모두 수사 역량을 무력화시켜가지고 김정은 정권의 대남 적화 통일 간첩 활동을 대한민국 정부가 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민노총이라는 단체가 뭐하는 단체입니까?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입니다. 그런데 이자들이 모여가지고 반미 투쟁을 합니다. 그리고 경기동부연합이라는 것은 예전에 주사파의 본거지로서 국정원에 의해서 간첩 조직으로 이미 판명난 단체인데, 이 조직이 지금 민노총을 장악하고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진보 진영에 침투해가지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그 뒤에는 노동당, 통일전선부, 대남연락부서들이 있고 그 최종 지휘부는 김여정이가 진두지휘하고 있다. 자, 이게 엄연한 대한민국의 안보 현실인데, 윤석열 정부는 집권한 지 이제 3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엉망진창입니다. 엉망진창. 어떻게 백주 대낮에 김여정이가 박상학을 지목해가지고 저걸 죽이겠다고 하니까 까마귀 날짜 배에 떨어지는 형식으로 누군가가 쇠몽둥이를 들고 나와가지고 새 파이프를 휘두릅니까? 이게 우연한 폭력입니까? 아니면 살인 행위입니까, 여러분? 우연을 가장한 북한의 대남 공작 부서의 아주 치밀한 살인 테러 행위입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 대한민국 언론이 관심이 없다는 것은 이게 이미 망가진 거 아닙니까, 이거? 이런 흐름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언론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대한민국 안보를 김정은 정권 손아귀에 지금 거의 장악을 당했는데, 언젠가 우크라이나처럼 유사시 때 김정은 군대가 대한민국을 침략한 날이 만약 온다면 대한민국 절반 이상이 이 나라를 파괴하고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뒤집어 엎는 그 길로 나가지 않으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박상학 한 개인에 의한 테러가 아니라 이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테러고, 이 테러의 배후를 정말 완전하게 파서 그 간첩의 원흉들을 모조리 잡아서 감옥에 넣지 않으면 그 나중에 그 후과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입게 될 것이다. 저희 탈북자들은 박상학 한 개인의 테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테러이고,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테러입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이 테러 사건에 대해서 정말 엄중하게 그 배후를 파서 이번에 그 북한을 대놓고 찬양하는 반미 운동을 하고 있는 그 엄청난 세력에 대해서 이제는 발본색원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전략센터 강철한 대표의 말씀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좀 늦게 도착했습니다. 북한인민해방전선 사령관 최종문 대표께서 발언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좀 늦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 때 탈북민들에 대한 이 분노를 국민들에게 심어주다 나니까 이제는 백주 대낮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속에서 우리 박상학 대표를 테러를 하는 이런 행위가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물론 가짜 평화, 비굴한 평화로 대한민국 국민들 속에서 5년간 나라를 아주 아작을 낸 문재인 정권이 탓입니다. 하지만 이 대한민국에서 저 북한, 우리 헌법에 명시돼 국가도 아닌
반테러 집단인 저 김정은 정권이 누이 동생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라는 것도 만들어내고 또 그들이 활동하는 것이 마치 우리 평화를 바라지 않은 것처럼 국민들께 이런 여론을 몰아가는 이런 상황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지난해 6월이지 않나요? 우리 박상학 대표가 보낸 대북전단이 마치나 그 어떤 북한의 김정은 정권에게 그 국민들이 바라는 평화를 깨는 비라처럼 이렇게 포장을 해서 얼마나 많은 욕을 해댔습니까? 그러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라는 걸 아주 통과를 시켰습니다. 윤석열 정부 100일 됐습니다. 우리 다시 이 대한민국을 예전의 대한민국처럼 안보가 튼튼하고 북한 김정은 정권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5천만이 똘똘 뭉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평화 통일을 하기 위한 그런 성전에 나설 수 있게끔 우리 안보도 튼튼히 하고 우리 돌아선 국민의 마음도 다시 돌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8월 15일 날에 백주 대낮에 새 파이프를 들고 죽이라고 소리를 치면서 달려드는 이런 상황을 앞으로 우리가 더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이 뒤에는 어떤 세력들이 있으며 그리고 경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을 우리 오늘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강력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북한인민해방전선 최종문 대표의 발언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의 경과 발언이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앞에서 우리 또 그 박선영 의원님 또 강철한 대표님 비롯해서 다 말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좀 제가 생략하고요. 지금 이게 사건이 일어난 경위라는 건 뻔합니다. 뭐 보름 전에는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메아리에서 인간 쓰레기 밖에 놈을 뭐 집을 끝까지 뭐 가서 뭐 어쩌라. 또 일주일 8월 10일인가요? 뭐 북한 방역 뭐 비상총회인가 노동당 비상총회에서 정치위원도 아닌 그 시건방진 김여정이라는 년이 나와갖고 한다는 얘기가 짐승만도 못한 뭐 인간 쓰레기 자유북한 운동연합을 방명시키라고 했습니다. 김여정이. 그러니까 5일 만에 지금 이게 이 뭐야 이름 저를 이제 신몽둥이로 간 개한의 이름이가 이하근입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저 분노스러운 건 뭐냐면은 이게 이제 문재인 종북 주사파 김정은 수석 대변인 문재인 정권도 아니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저 후보 시절에 뭐라 했습니까? 김정은이 번장머리를 고쳐놓겠다 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100일 됐는데 그 가가는 것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입니다. 어제 그제뿐만 해도요. 뭐 저는 이제 강복절이라고 안 합니다. 우리가 언제 우리 힘으로 강복했습니까? 미군이 강복시켜줬지. 강복절보다는 대한민국 건국 74주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건국때도 아직까지도요 생일도 없습니다. 근데 이날에 백주 대낮에 새빨을 들고 김정은과 김여정의 지령에 의해서 새몽둥이 들고 죽어라 박상하면서 새몽둥이를 깠는데
왜 이 윤석열 정부마저, 윤석열 정부의 경찰마저 이거를 희석시키고 축소시켜서 무마시켜서 지금 종로경찰서 서장이라는 사람이 제가 입연하는 날부터요, 자기네 경찰관에서 진단서를 떼서 보내랍니다. 아니, 종로경찰서 서장이 지금 심판법에 맞아서 병원에 입연했나? 그 목적이 뭐냐고. 어제도 그래서 내가 병원에서 싸웠는데 그 목적이 뭡니까? 원래 이런 사건이면 체포해가지고 경찰청 보안안보수사대 대공수사대에 맡겨야 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 이거 적의 지령을 받고 우리 국민을 백주 살인 테러 행위인데 이건 뭐 살인 미수를 지나가지고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엄중하게 국가적인 그런 대형 사건을 해갖고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이 윤석열 정부가 지금 뭐다 보고 있는 겁니까? 김정은을 버르장머리를 고치게 한다는 게 김정은이 핵에 지금 두려워가지고 대가리 받고 지금 쫄한 겁니까? 오늘 아침만 보십시오. 김여정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아무리 저 야만하게 핵같이 야만하게 굴종하고 아부하고 조롱해도요. 제가 여정이 오늘 또 아침에 뭐라고 했습니까? 참 내가 입에 올리기도 얼마나 이 정권이 비굴하게 매달렸으면 김정은에게 매달렸으면 건국 74주년 날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니고 강화문에서 백주 대낮에 난 탈북자도 우리 국민인데 우리 국민에 대한 백색 테러를 감행했는데도 조선일보를 비롯한 우리 언론도 침묵하고요. 경찰은 경찰대로 누군가가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컨대 이런 사건이 일어났으면 저는 이 정권이 이미 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8월 10일 날에 김여정이 그렇게 그 공간 협박하니까 그 이후에 제가 경찰 신변보호 6명인 걸 2명 더 늘렸습니다. 8명인데 8명인데 뭘 합니까? 그리고 저는 특별감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신변보호한다는 사람이 총 차고 있다는 사람들이 그럼 신변보호하면서 쇠파이프를 들고 쓰러뜨렸는데 그러면 그걸 잡아서 직접 총으로 쏘지 못해도 위협사기라도 하늘에 한 방이라도 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총을 차고 있습니까? 경찰은 경찰대로 자기 국민에 대한 생명보호도 안 하고 그리고 경찰은 책임을 안 집니다. 신변보호에 완전히 실패하고 자기는 손가락도 안 다치고요. 대상자가 지금 이게 병원에 입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변보호했던 사람들을 다시 신변보호로 내보낸다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경찰이 맞느냐? 평양보다도 더 무시무시한 야만이 서울에서 벌어진 이 자유민주국가 맞습니까? 탈북자는 백주 대낮에 눈 싸매고 북한에 보내서 김정은이 고사기강적으로 쏴주게도 괜찮고 북한 2천만 수령노예로 전락한 2천만 북한 동포들에게 사실과 자유를 말하려는 우리 자유의 편지를 사랑의 편지를 진심 편지를 보내는 우리 탈북자들 향해서 시몽둥이를 까주게도 괜찮나? 이게 윤석열 정부인가? 권영세 장관이 그 빗살 좋은 허세인가요? 분명히 그래서 그 행사를 8일 행사를 주최했던 정강훈 목사님께서 분노하셔가지고 그 변호인단이 오늘 아침에 종로경찰서 서장을 고발했습니다. 저 고발했고요. 저도 더는 이제 물러서죠. 김정은이보다 김여정이보다도 이 정권이 더 중노스럽고 밉습니다. 지금 노무 행위를 보니까 경찰이 신변보호에 실패하고 대상자가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으면서도 그것을 그 사건을 희석 축소시키기 위해서 지금 종로경찰서요 송파경찰서요 생파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 임박하고요. 왜 8명이 국민 혈세를 뜯어먹는 그런 국가 공무원이 특수고문직이 필요합니까? 신변보호입니까? 아니면 특별감시입니까? 신변보호입니까? 이게 일단은요, 경찰이 책임져야 윤석열 정부는 야만 백주대낮에 우리 국민을 쇠발표로 살인 테러하려는 김정은과 김여정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5천만 존엄을 지키려는 그런 윤석열 정부는 아마 국민으로부터 지지율이 아니라 거센 한국에 부딪힐 것을 생각합니다. 김정은이 김여정 앞에 엎드려가지고 그 손발 쭉쭉 빨아봤자 나갈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시건방진 그는 김여정이 우리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하하면서 그 망언한 걸 보면은요, 이 정부가 어떤 통일 정책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가. 권영세 장관이 말한 것처럼 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햇볕 정책을 이어달리게 한다. 그래서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뽑았습니까? 우리 국민은 저놈 덮고 자존심도 없습니까? 그런다고 저 야만이 김정은이 핵을 내려놓을 것 같습니까? 경찰은 빨리 종로경찰서 서장은 이 사건을 감추고 희석시키고 무마시키려고 하지 말고요. 빨리 경찰청 안보수사대에 넘겨야 됩니다. 국정원하고 합심해가지고 조사해갔고요. 그 배후를 철저히 밝혀서 엄벌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내가 맞았지만은 내일은 여기 앉아있는 우리 허강일 위원장님, 강철한 대표, 또 저기 앞에 앉아있는 정치범수경소 그 노채인의 대표인 정강일 대표님, 이런 분들이 맞아 죽지 말라는 법을 먹었습니다. 제가 그날도 죽어라 박상아 이러면서 제 발표 내리치니까 무슨 소린가 해갖고 제가 조금 좀 열심히 운동하거든요. 그 발로 막지 않았으면 제가 머리 맞아서 죽지 않으면 지금 병신 됐겠는데 이 자리에도 못 썼습니다. 그래도 저는 대한민국에 찾아온 게 지금 요즘 돌아가는 이 대한민국 환경, 이 정치권, 윤석열 정부가 놓은 꼴이 분노스럽지만요. 그래도 내가 대한민국 자유를 찾아와서 북한 2천만 동포들에게 내가 받은 자유의 확산시키기 위해서 싸움길에 이만큼도 이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경찰이 지금 회피를 하려고 그럴수록 저는 이제부터 또 다른 시작입니다. 계속 2011년에는 안항영을 시켜가지고 독침으로 저를 찌르려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2012년에는 총전장에 김영수를 내려보내서 저기 6월달에 총으로 쏘려겠습니다. 그래도 그때 이 나라 국정원에서 다 막았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백주대낮에 공경연이 김여정이 죽이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화문에서 백주대낮에 셋발을 휘둘면서 죽이겠다면서 쳤는데도 이런 방구도 지금 대꾸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윤석열 정부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김정은을 보호하는 겁니까? 우리 국민을 보호하자는 겁니까?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잘못 찍은 것 같네요. 그리고 우리 이 종로경찰서 서장, 우리 신변보호 담당하는 송파경찰서 서장에게도 경고합니다. 제발 정신 차리세요. 내만 살겠다고 책임 회피하겠다가 내 빼지 말고요. 책임지세요.
그럴수록 김정은이 살인 강기와 폭력이 더 계속될수록 우리는 앞으로 더 자주 더 많이 북한 동포들에게 자유 편지, 또 우리 4만 5천여 탈북민들이 사랑의 편지, 대북 전단을 계속 보낼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왜냐하면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북한 인권 활동을 참여하기 이전에, 이미 전에 우리 항자님 선생님 계실 때까지만 해도 2천만 북한 인민이 자유해방의 재단에 다 몸 바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내가 뭐 죽는다 해서 대북전단 중단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동지들이 계속 이어서 더 확산돼 가지고 더 많이, 더 강력히 진행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윤석열 정부와 권영세 장관과 우리 공안 사법당국에 경고합니다. 사건의 실체를 국민에게 밝히고 강력히 또 다른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강력히 조치해 주시고요. 저도 이제부터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정은하고 김여정은 살인 악마이고 야만입니다. 그 야만보다 더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더 중호스러운 사람이 있고, 믿고 중호스러운 사람들이 있고요. 그 자유의 한강의 물을 마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 나라를 지금 통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건을 지켜보고 김정은에게 향했던 우리 분노가 그 사람들에게 향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예, 박상학 대표의 울분에 찬 발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박상학 대표의 빠른 쾌유를 빌면서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주십시다. 이미 앞에서 여러분들이 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난 8월 11일 김여정이 박상학 대표를 지칭해서 남한의 쓰레기들을 박멸하겠다고 호언장담하고 나흘 만에 박상학 대표에 대한 100주의 테러 행위가, 그것도 대한민국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심에 그날따라 수십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여 진행하는 국민대회 현장에서 새 막대기를 두르며 테러를 자행한 것은 우발적인 테러가 아니라 이는 분명히 김여정의 하명을 받들고 남한에 존재하고 있는 간첩들과 그 배후 세력이 조종하에 진행된 가장 치밀하고 계획적인 테러였다는 것을 반증해 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박상학 대표의 이 테러가 박상학 혼자만을 위한 테러가 아닌 대한민국에서 북한 인권과 해방을 위해서 힘차게 투쟁하고 있는 탈북민 북한 인권 단체들과 3만 4천여 명 탈북민들을 향한 대테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번에 막지 못한다면 8월 10월 날에는 박상학 대표가 테러를 당했습니다. 다음에 가서는 강철한 대표가 될지, 최종문 대표가 될지,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탈북민들이 될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간곡히 경고합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그 정권이 존재하는 한 절대로 개혁 개방을 할 수가 없으며 대한민국과의 교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북한 김정은 정권은 괴멸 외에 대안이 없습니다. 그에 추종하는 대한민국의 간첩 세력과 좌파 종북 분자들 역시 박멸 외에 대안이 없습니다.
이 투쟁에 북한 인권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는 북한인권총연합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탈북자 단체들이 앞장에서 총대를 메고 필요하다면 목숨까지 내대면서 자유 대한민국 철저히 보유하고 나아가 우리가 그처럼 가고 싶어하는 사랑하는 북한 땅으로 자유의 선물 보따리를 안고 북한으로 향하겠습니다. 우리의 투쟁은 그 누구도 멈출 수 없으며 우리의 투쟁은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인권단체에 대한 김정은의 살인 테러를 규탄하는 북한인권단체 총연합의 성명서를 북한인민해방전선 사령관 최종문 대표가 낭독하겠습니다. 북한 인권단체에 대한 김정은이 살인 테러를 규탄하는 북한 인권단체 총연합 성명, 김여정 하명의 전당 금지, 그리고 이젠 살인 집행까지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가. 지난 8월 15일 보수단체 집회에서 북한 인권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가 한 개안으로부터 새 몽둥이의 테러를 당했다. 박상학 대표에 의하면 개안은 박상학은 죽어라며 극도의 적대감을 가지고 새 몽둥이를 휘둘렀으나 다행히도 팔로 막으면서 큰 참사는 면할 수 있었다. 하지만 머리에 맞았다면 사망 또는 일어설 수 없는 평생의 장애인 상태가 되었을 것이다. 어쩌다 자유대한민국에서 김씨 왕조와 싸우는 북한 인권운동가가 김여정의 하명에 의해 공개 살해를 당해야 할 끔찍한 상황까지 이르려는가. 개안이 개인이 우발적 행동으로 단순 포장하고 테러를 저질렀지만 그 뒤에는 분명히 김여정의 하명을 받는 간첩 무리가 있음은 불보듯 뻔한 사실이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에서 김정은에게 미움을 받은 탈북자들은 문재인 좌파 정권으로부터 온갖 박해를 다 받아왔다. 특히 전단 살포에 대한 극도의 분노를 표시한 김여정의 하명을 받들어 더불어민주당과 당시 문재인 정권은 전단 살포 금지법까지 만들었다.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가 박탈당했지만 가짜 평화에 놀아나는 가짜 진보는 국민이 눈과 귀를 막고 탈북민들이 북한 민주화 운동을 반평화 행동으로 폄훼하고 악랄하게 핍박해왔다. 김여정은 소위 방역총화연설에서 사유 행사를 통한 대규모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책임을 남한에서 보낸 전단지에 뒤집어 씌웠다. 백신도 초보적인 의료시설도 보장받지 못한 북한 동포들이 코로나 피해의 처절한 고통에 대한 책임을 남쪽 전단지로 조작하고 그 표적으로 박상학 대표를 지목했다. 김여정이 지시하면 이제는 새 몽둥이를 들고 살인 행위까지 저지르려고 미쳐 날뛰는 종북 간첩 세력들의 행동은 도를 넘고 있다. 국정원 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 안보과를 무력화시켜 북한 간첩들이 세상을 만들어 놓은 문재인 정권이 만행이 결국 일어나서는 안 될 참상을 불러왔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테러 사건을 계기로 반미를 앞세워 종북 앞잡이로 전락한 민주노총과 각종 시민단체 간판을 걸고 김씨 살인정권을 옹호하는 종북 간첩 집단에 대한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세우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탈북 인권단체에 대해서 테러를 지시한 김여정에게도 강력하게 경고한다. 핵과 미사일에 미쳐서 민생을 파탄을 내고 인민들이 삶을 잿더미로 만든 김씨 남매는 반드시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3만 5천여 명의
탈북민은 김여정 따위 너절한 테러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김씨 왕조의 해체를 위해서 더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22년 8월 19일 북한 인권단체 총연합 일동 이상입니다. 예. 성명서 낭독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우리 마지막으로 연단에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거 한번 제청하는 게 괜찮겠죠? 자, 어디 일어설까요? 선창은 제가 하겠습니다. 북한 인권 단체에 대한 김정은의 살인 테러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규탄한다! 네, 이상으로서 한 번 더 북한 인권 단체에 대한 김정은의 살인 테러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상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전부 끝마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